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경수입니다. 오늘은 허경영 후보를 모시고 과연 이 어려운 세파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코로나가 3년 차입니다.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 그 어려운 세월이 2년이 흘렀고 이제 3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다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겁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귀중한 대안이 우리 허경영 후보에게는 있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오늘 허경영 후보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이렇게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죽겠다. 자살이라도 해야겠다. 이게 좀 살 맛이 안 난다. 이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해결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과민 대응하는 거죠. 우리가 백신을 맞고 또 지금 하는 그런 걸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그 백신을 안 맞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어린애들이나 이런 위험한 사람들의 의견도 좀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하나는 업소들을 통제하는 것은 방역적으로만 해야지 시간을 정한다거나 업소를 시간을 정해서 폐쇄하거나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복 추구권은 그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있는 민주주의 3대 원칙의 행복 추구의 원칙, 그걸 지어야 하는 거고, 인간 존엄을 해치는 인간 존엄의 원칙도 해치는 거고, 절대 공평의 원칙도 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사람을 잔뜩 실어도 괜찮아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출근 시간에 마스크만 끼면 다 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허용하면서 지하철 회사는 허용하면서 영세 상인들은 영업을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통제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에 한해서 얼마까지 넣을 수 있다. 시간은 제한하면 안 되죠. 시간은 제한하지 말고 그것만 여러분이 위생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나오고 벌가가 부과된다.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환자가 나오면 자연히 소독하고 당분간 폐쇄되겠죠. 며칠 동안은. 이런 거 외에는 그 영세상이 세금을 내는 그 우리 중소상인들을 그 자영업자들 무조건 못한다. 시설 투자해놓고 집세 나가고 있고 정말 월급은 나가는데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는 앞으로 10년 이상은 갈 겁니다. 계속. 그럼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걸 재빨리 국가가 만들어서 그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자기들이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그 자율권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국가가 너 장사하지 마. 몇 시까지만 해.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한참 손님들 예약해야 되고 손님이 오히려 연말 연시에 문 닫아. 시간 제한해. 몇 명 이상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안 됐다. 국가 예산을 좀 잘라서라도 긴급 자금으로 그거는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지금 지원책이 50만 원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업소가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있을 때는 업소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소가 자체적으로 예방 안 맞은 사람은
특별 관리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그걸 알아서 하면 되지. 지하철처럼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밥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규제하는 것은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한 달 임대료도 안 돼요. 근데 OECD 국가 평균은 9천만 원 막 이렇게 8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그 정도 안 됩니다. 제일 적어요.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한 달 임대료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적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그 몇백만 원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게끔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 코로나가 안 걸리게 우리가 하겠다. 걸리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오는 19일 그러니까 1월 19일부터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뜻.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55만 소상공인들에게 5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500만 원 주는 건 좋은데 주려면은 그게 몇 천만 원 줘야지 5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소규모라 해도 그렇습니다. 그건 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서울 시내? 그렇지.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500만 원 어느 코에 안 됩니다. 예. 그건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허 후보님께서는 얼마 정도를 어떤 재원으로 줄 수 있는 코로나 긴급 자금을 우리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예. 앞으로 한 코로나가 5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피해를 우리는 1억 정도. 그래서 18세부터 코로나 긴급 자금을 1억을 대통령이 되면 2달 안에 전 국민에게 통장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양적 완화를 2천조, 3단계로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지금 지원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10배. 한 1억 정도 지불하고. 그렇죠. 그리고 영국이 5.7배. 예. 그리고 이제 독일 8천만 원. 그러니까 독일, 일본도 거기 못지않게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실 보상을 한다. 우리는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창피해요. 위로금 정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손실 보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인데 위로금 정도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손실보상금을 체계적으로 줍니다. 업소의 넓이나 뭐 임대료나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1년치 임대료 이런 걸 플러스해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허경영 후보께서 만일에 대통령이시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재원을 끌어다가 그렇게 지원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국가 부채가 제일 적어요. 43%, 43%인데 일본은 265%예요. 그러니까 국회 부채가 이렇게 적은 대신에 민간 부채가 2,0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민간 부채가 아주 적어요. 없죠. 그리고 일본은 민간 부채가 이자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간 한 100조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 부채를 늘려가지고 이들에게 1억씩을 주게 되면 가계 부채 2,000조가 없어져요. 그러면 연간 100조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금리가 안 나가니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없으니까 기업들도 부담 없고 개인도 부담이 없어요. 민간 부채가. 그런데 우리는 금리가 비쌉니다. 아시아에서 OECD 국가 중에 금리가 이게 제일 비싸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금융회사들이 항상 흑자를 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은 그 이자 내다가 볼일 다 봐요.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 자기 주택이 은행에 담보된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 근로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술창게 제법 냅니다. 엄청. 이러다 보니까 생활에 써야 될 돈이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또 은행장이 스톡 옵션으로 200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왜 그러냐? 이자를 제때 못 내니까 이자율이 2배가 돼버려요. 맞아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은행이 엄청난 흑자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은행이 지난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 1년에 450%의 흑자를 냈어요. 흑자를 냈죠. 그럼 왜 낸지 압니까?
코로나 때문에 은행 이자를 못 내니까 그렇죠. 연체가 붙는 거죠. 그 연체 이자가 기본 이자보다 훨씬 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 앉아서 배가 터지는 거예요. 참.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정치인들 보면은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먹이 사슬이 메커니즘이 돼 있어요. 정부는 정책을 국가 부채를 줄이고 민간 부채를 마냥 늘려놓고 이자를 많이 내게 해놓고 그거를 또 못 낼 때는 또 그냥 거기다 가산점을 넣어서 더 못 내는 사람에게는 이율을 좀 깎아줘도 괜찮은데 그냥 신용도만 낮춰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율을 더블로 올린다거나 이래가지고 은행이 흑자를 내는 거예요. 국민은 적자인데 가계부채에다가 기업은 도산하고 있는데 은행은 그냥 경매 이자 못 내면 경매 이래가지고 흑자를 잔뜩 내가지고 은행장이 200억 스톡옵션 받아먹는 이런 나라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고 또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들한테 여당은 500억 야당은 500억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 방역 패스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 백화점 같은 데는 들어가기가 아주 고령층은 어렵다고 그래요. 예, 고령층들이 왜냐면 이거 인터넷을 잘 몰라서. 못하니까 예. 핸드폰을 잘 모르는데 이거 물건은 사러 가야 되겠는데 자식놈들도 없고 혼자 사는데 그렇지. 마트를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백신 패스를 거의 다 노인들은 맞았지만은 그렇지. 노인들을 맞았지만 노인들이 갑자기 무슨 핸드폰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작동을 잘 못해가지고 마트를 꺼리고 가게를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치우고 네. 그냥 그러니까 뭐 다녀라.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 방역 패스를 치우고 마스크 한 상태. 마스크에 의존해라. 그렇죠. 완전 그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가게나 이런 데는 마음대로 드나들어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지하철 예. 또 버스 가득가득 타요. 그 대중교통수단에 그야말로 시루처럼 좀 들어왔는데 왜 백화점에 들어가서 드문드문 가서 물건 사고 마스크 끼고 물건 사는 걸 방역 패스를 도입합니까? 이건 뭔가 좀 노인들을 통제하는 뭔가 이 노인은 집에 있어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떤 할머니들은요 도저히 물건 사러 왔다가 돌아가죠. 그런 좀 민원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는 뭐 그대로 굶어. 그런데 우리 저 허경영 후보께서는 2030 세대에 굉장히 그 인기를 독차지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뭐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선호하고 좋아해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저는 이렇게 그게 이제 내키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젊은이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런 것도 너무 관주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관주도 경제가 있고요. 하이에크에 민간주도 경제가 있거든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케인즈의 거시경제에만 꽉 맥혀 있다거나 하이에크의 뭐 미시경제 요 민간주도의 경제만 시장경제만 딱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는 미국처럼 참 대공황이 왔을 때는 가지고 그 국가 주도로 케인즈의 이론을 쓸 수 있죠. 계획경제. 그러나 또 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요즘에 와서는 이게 또 하이에크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주의 뭐 이런 게 발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때에 따라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패스 이렇게 하면은 노인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제 전체는 꽉꽉 차는데 왜 백화점은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백화점도 또 썰렁해요.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그래서 백화점에 인구가 줄어버린 건? 그 패스제가 없을 때도 백화점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맞아. 썰렁한데 거기다가 그걸 도입해서 그거 있어야 들어간다. 그렇지. 그게 뭔가 이거 누구를 뭐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특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정지된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태가 이제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내보고 정부가 또 대통령 후보 여러분들이 좋은 대안을 내놓는 여러 가지 형편이 이제 와 있는데 예.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의 매체 움직임이 네. 후보들을 골고루 다 어떤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 만남의 기회를 안 준다 이 말. 안 줍니다. 예? 딱 여야 어떻게 후보로 국한돼 있어요. 여야 후보로 국한돼서 그들의 노출 빈도는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뭐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결혼하면은 1억 원, 주택자금 이용을 하니까 3억 원이고 코로나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입니다. 출산수당이 5천만 원,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 평생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죠. 65세 이상 매월 70만 원씩 건국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금을 아껴가지고 쓰면 돈 걱정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 이 허경영이 웃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정책이 요 다리 들고 있는 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 다리를 그렇게 버쩍버쩍 들고 있죠. 이해가 갑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케이블이 됐든 네. 종편이 됐든 나와서. 지상파 방송이 됐든 예. 어느 매체고 이제 어제 국회에서 그걸 이제 결의했어요. 뭘 결의했습니까? 종합 편성한 종편 케이블하고 네. 그전에는 못하게 했어요. 중계를. 그걸 이제 토론 방송을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 귀를 열어놓은 거죠. 열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허경영 후보께서 원하시는 거는 네. 전 케이블이 기회가 된다면은 네. 편성을 해서 자유롭게 자율로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도 듣고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이슈, 정책 이런 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아쉽다 이런 얘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저의 그 어떤 내면의 세계 또 제가 내놓은 정책 이런 걸 발표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게 선거에 이 선거를 하게 한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알 권리를 전부 차단해요. 국민의 5대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이런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5대 권리도 있지만 후보자의 권리도 있잖아요. 후보자의 5대 권리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인데 이런 후보자의 권리를 짓밟아버리고 메이저 후보들만 집중 조명합니다. 집중 조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문맹인이 많을 때 기호를 썼습니다. 젓가락 하나, 젓가락 2개 이렇게.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못 알아봤어요. 글자를 모르니까. 애들 보고 편지 하나 쓰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에 1948년부터는 기호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작대기 하나, 작대기 3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 기호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기호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야 후보는 기호 1번, 2번을 딱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선거 때 돼야 줍니다. 주면서 3일 이내에 인쇄물을 찍어서 선관위에 다 갖다 넣어야 돼요. 인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이 많고 기호 불평등 TV 토론도 매지하고 가려면 어렵잖아요. 그래. TV 토론 불공정, TV 노출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정치 자금도 여야만 줍니다. 정치 자금 불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공정만 해도 한 10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호를 선정하는 것도 불공정이에요. 자기들이 1번, 2번 해버려요. 그냥 국회에 많으면. 예. 원래는 추첨해야 됩니다. 의회 정치다 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의회 정치지만은 이 정치 투표를 할 때는 그 의회는 빼놓고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지지율도 여론조사 불공정입니다. 예, 여론조사도 꼭 그들이 앞에 먼저 해요. 다른 후보들도 뒤에서도 앞에 하고 앞에서도 뒤로 해가지고 평균을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은 항상 1번, 2번이에요. 그 뒤에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면 그 끊어버리는 전화를 가지고 부정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아주 이게 이상한 것이 상대가 쭉 듣다가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거를 부정하게 쓸 수가 있어요. 끊어버린 전화를 이 사람의 의도가 다른 데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100% 믿을 수가 없다. 그 1000명을 뽑아가는데 1000명도 말입니다. 그것이 1000명을 그 여론조사 기관이 뽑을 때 그 정확하게 뽑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또 대통령 후보는 텔레비에 노출될 때 똑같이 노출이 돼야 된다. 네. 마치 두 사람의 레이스장처럼 만들어 놓고 다른 후보는 전혀 안 넣어버리면 우리는 그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버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경영 후보로부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 정책, 이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혜로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은 얘기를 허경영 후보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